안녕하세요. 저는 노원구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여러분은 배우자의 잘못을 어디까지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겪게 되는데 서로의 허물은 감싸주고 함께 어려운 일도 헤쳐나가야 하는 게 바로 부부잖아요.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해서 힘들어하는 남편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다혈질 성격의 시어머니를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었지만 남편과는 잘 지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밖에서 하고 다닌 짓을 알게 되고 난 후 당장 헤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모는 항상 제가 좋은 남편을 만나 팔자가 피었다고 하셨는데 그게 다 자기 아들이 잘난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잘 번다고 해서 꼭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시모는 자기 아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난 뒤에도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고 오히려 큰 소리를 쳤지만 본인이 한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걸 알고 나서야 저에게 잘못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똑같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기 전 저는 시부모님의 사이가 굉장히 좋은 줄 알았습니다. 제 앞에서 두 분은 서로 존대를 하셨고 특히 어머님은 말씀도 조곤조곤 하시고 다정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서로 사이가 좋으시긴 하지만 서로 존대까지는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자기 부모님 대단하시다. 뭐가? 두 분 말이야. 서로 너무 보기 좋던데 존대하시는 것도 그렇고 어머님 성품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 그래? 난 뭐 늘 보던 모습이라 좋은지 모르겠는데 다른 집도 다 그런 거 아니야? 남편은 너무 당연하다는 듯 얘기해서 원래 집안 분위기가 이런가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도 어머님은 아버님을 정말 잘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아버님 밥 위에 반찬을 올려드리면서 이것저것 챙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엄마를 보시며 사돈도 음식 좀 챙겨드리세요. 아, 네. 그런데 정말 보기 좋으세요. 그런가요? 저희는 뭐 늘 이래서 습관이 됐네요. 사실 저희 부모님도 어디 가서 인꼬부부라는 말을 참 많이 들을 정도로 사이가 좋으신 편인데 시부모님은 그보다 사이가 더 좋다고 느껴졌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집에 와서 엄마와 아빠도 저와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 그래, 두 분 사이가 진짜 좋으시네. 서준이가 반듯한 게 다 이유가 있었어. 저희 부모님은 집이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 집안 화목한 게 최고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의 집안이 화목한 것 같아 좋다고 하셨죠.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시부모님의 사이는 그야말로 최악이었죠. 결혼을 하고 시댁에 여러 번 갔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명절에 시댁에 갔다가 두 분이 서로 싸우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그동안 제가 봤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가족이 많은 것도 아니고 시댁에 가면 시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며느리인 저뿐이었는데 어머님은 소리를 지르셨고 아버님은 귀를 막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내가 못 살아 정말. 엄마 왜 그래요? 냉장고에 있던 과일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나 몰래 네 아버지가 먹었잖아. 별일 아닌데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러세요? 또 사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별일 아니야? 내 말을 무시한 거 아니냐? 싸운 이유를 들어보면 사실 이렇게까지 크게 소리를 지를 만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자식 앞에서 그렇게 싸우셔야만 했나 싶을 정도로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몇 분 뒤 아버님이 다시 들어오셨는데 어머님은 여전히 화가 안 풀리셨는지 계속 소리를 지르셨고 급기야 두 분은 방으로 들어가셔서 더 크게 싸우셨습니다. 남편이 들어가 말려봐도 소용이 없었어요. 이때 명절 연휴가 길어서
이틀은 자고 올 계획이었는데 시부모님이 싸우시는 바람에 명절 당일 딱 하루만 있다가 친정에 갔습니다. 좋은 얘기도 아니고 해서 친정에 가서는 시댁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입장도 있고 해서 좋은 얘기만 하다 돌아왔는데 그날 이후로 시부모님은 거의 매일같이 싸우셨습니다. 이쯤 되니 제가 결혼하고 나서 싸우시게 된 건지 아니면 그 전부터 그랬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제가 알던 시부모님은 사이가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대체 뭔가 싶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봤는데 알고 보니 사이가 원래 안 좋으셨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그럼 그때 내가 본 건 뭐야? 네가 생각을 해봐. 며느리 될 사람이 앞에 있는데 그럼 그 앞에서 싸워? 그리고 엄마 아빠가 자주 다투시고 사이가 나쁘다고 하면 네가 안 좋게 볼 것 같아서 나도 그냥 대충 둘러댄 거야. 남편의 말을 들으니 이해는 됐습니다. 좋지도 않은 집안 얘기를 말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더군다나 자기 부모님 일이니 저도 자식으로서 남편을 이해하려고 했고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은 툭 하면 싸우셨고 부부 사이 일이라 두 분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서로 다투시면 어머님이 꼭 저희 집을 찾아오신다는 거였습니다. 남편과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인데 연락도 없이 어머님이 갑자기 찾아오신 날이 있었어요. 어머님, 넌 뭐하고 서 있냐? 이거 받아 빨리. 아니, 이 캐리어는 뭐예요? 뭐긴 뭐야, 내 짐이지. 내가 너네 집에서 살림해 줄 테니까 나 여기서 좀 지내야겠다. 엄마, 그건 아니지. 갑자기 와서 왜 그래요? 아빠랑 또 싸웠어요? 남편의 말에 어머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아버님과 싸운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부부싸움이라는 게 엄청나게 큰 이유로 싸우기보다 남들이 들었을 땐 사소한 이유로 많이들 싸우잖아요. 제가 이날 들은 얘기도 그랬습니다. 정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는데 그걸로 크게 싸우고 집까지 나온다는 게 제 머리로는 이해가 되질 않았죠. 그런데 다행히도 남편은 저와 생각이 같았고 캐리어를 집어들더니 어머니와 함께 나갔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나서 남편이 혼자 들어오더라고요. 왜 혼자 들어와? 어머님은? 집에 모셔다 드렸어. 짐까지 싸서 나오셨는데 그냥 들어가셨어? 그럼 엄마가 갈 곳이 어디 있어. 우리 집은 내가 안 된다고 했으니 집에 가셔야지 뭐 어쩌냐? 이날 남편은 저에게 미안해했고 집에 들어가셨으니 서로 잘 푸시길 바랐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한테 전화가 와서 받았어요. 그런데 전화를 받자마자 저한테 소리부터 지르셨습니다. 어머님,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소리 좀 그만 지르시고. 내가 지금 소리 안 지르게 생겼냐? 대체 왜 그러시는데요? 네가 시켰냐? 뭘요? 네가 내 아들 시켜서 나 내보내라고 한 거 아니냐고? 그게 아니면 어제 내 아들이 그렇게 나를 내칠 수가 있는 거야?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님도 어제 보셨잖아요. 어머님이 집에 들어오셔서 제가 서준 씨랑 둘이 대화할 시간이나 있었어요? 저거 어머님을 내보내라고 했더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만 어머님은 끝까지 저 때문에 억지로 집에 들어갔다며 계속 악을 쓰셨습니다. 어찌나 목소리가 크신지 부서 내 직원들이 다 들을 정도로 어머님은 저와 통화하는 내내 소리만 지르셨어요. 더 통화하고 싶지 않아 대충 얘기하고 끊었는데 어머님이 이번엔 문자로 황당한 내용을 보내오셨습니다. 저희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알려드리면 분명 아무 때나 오실 게 뻔했기에 남편에게 바로 전화했습니다. 뭐? 내가 알아서 할게. 자기는 걱정 말고 얼른 일해. 뭐라고 말씀드리게? 글쎄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괜히 엄마한테 싫다, 안 된다 이런 말은 하지 마. 그래봤자 엄마 화만 돋으니까.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남편은 그래도 알아서 한다고 해서 믿었습니다.
그래도 궁금해서 퇴근하고 집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다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어머님 기분 상하지 않게 잘 말씀드렸다며 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길래 알겠다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어머님이 이 일로 저한테 또 화를 내셨습니다. 얘, 너 대체 그게 무슨 짓이냐? 네? 네가 누구 덕에 잘 사는데 나한테 이런 대우를 하냔 말이야? 내가 우리 서준이 엄만데 그깟 현관 비밀번호 알려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어머님 그건 이미 서준 씨가 잘 말씀드렸다. 우리 아들 핑계대지 마! 네가 싫다고 한 거 아니냐? 안 그래? 잘난 우리 아들 만나 편하게 살면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지. 어떻게 네 남편 엄마인 나를 이런 식으로 막대하냐?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편은 잘난 사람이 맞았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돈을 더 잘 벌었어요. 저보다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걸 어머님은 이미 다 알고 결혼 허락을 하셨으면서 툭 하면 제 앞에서 연봉 얘기를 꺼내셨고 자기 아들처럼 잘난 남자를 잘 물어서 좋겠다는 말씀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잘 만났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물었다는 표현이 듣기 좀 그랬지만 어머님은 항상 제가 기우는 조건인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사실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어머님이 저에게 말을 너무 함부로 하시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에 대해서는 조심해달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그럴 때마다 어머님은 오히려 저에게 더 화를 내시고 욕설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시댁에 자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리가 없었죠. 제가 작정하고 시댁과 거리를 두고 살면 그만이었지만 어머님은 아버님과 자주 싸우셨고 그럴 때마다 집에 있기 싫다며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저도 많이 참고 양보해서 어머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식이 여러 명도 아니고 하나뿐이니 무슨 일이 있을 때 저희 집에 올 수는 있으나 그게 거의 매일이라는 건 문제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님은 아침이고 밤이고 연락도 없이 오셨고 오시면 며칠 동안만 있다 간다며 통보하고 지내셨어요. 어머님과 사이가 급속도로 나빠지고 나서 저는 시댁에 거의 연락하지 않았고 시댁에 가는 일도 거의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느닷없이 찾아오셨고 현관문을 두드리시길래 남편이 문을 열어드렸어요. 남편도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라 지쳤는지 전에는 중간에서 제가 힘들지 않게 잘하더니 이제는 저한테 이해해달라고만 했습니다. 어머님은 집에 오시면 조용히 계시지 않았어요. 아버님 욕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좋은 얘기도 아니고 다른 사람 욕하는 걸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심지어 들어보면 아버님이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도 갈 곳이 없고 마음 둘 곳이 없어 오신 건데 제가 막무가내로 내쫓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번 오시면 집안 살림에 간섭하는 건 물론이고 제가 뭘 하는지 일일이 참견하셨는데요. 회사 일로 늦게 노트북을 켜서 일을 하고 있으면 어머님은 제 옆으로 오셔서는 넌 지금 이 시간에 뭐 하는 거냐? 게임하냐? 아니요, 일하잖아요. 무슨 일을 회사에서 안 끝내고 집에 와서 한다니? 공부도 꼭 못하는 애들이 집에 와서 늦게까지 한다니까. 우리 서준이는 학교에서 공부 다 끝내고 집에 오면 숙제 말고는 늦게까지 공부하고 그러지 않았어. 어중간하게 공부하는 애들이나 날 새고 그러지. 널 보니 딱 그 짝이다. 회사에서 일을 제대로 끝내고 와야지. 집에 와서도 이 일을 하냐? 아유. 그러면서 어머님은 혀를 차며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화도 났지만 일도 해야 하고 바로 다음날 집으로 가신다고 하니 꾹 참았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부부싸움 후 항상 짐을 싸서 저희 집에 오셨는데 남편이 시댁으로 가는 날도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 회사는 달랐지만 퇴근 시간이 얼추 맞는 날이면 꼭 만나서 같이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퇴근 후 남편과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급하게 시댁에 가게 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야, 벌써 도착한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지금 엄마 집에 가봐야 될 것 같아. 시댁에?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일단 나도 잘 몰라. 그런데 좀 늦을 것 같으니까 먼저 집에 가 있어. 제가 무슨 일이냐고 하니 시부모님이 또 다투셨는데 어머님이 남편에게 전화해서는 소리를 지르고 빨리 오라고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야 하나 싶어 같이 갈까 했더니 저는 오지 말라면서 혼자 다녀온다고 했습니다. 결혼해서 어머님을 많이 겪어보니 성격은 그야말로 다혈질이었습니다. 아버님이 그런 어머님의 성격을 받아주지 못하시는 거였죠. 그래서 두 분이 항상 싸우셨는데 남편도 그걸 잘 알고 있었지만 어머님의 성격을 받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에 남편이 그저 어머님 편을 들어드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앞에서는 바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피우실 때마다 제가 그건 아니라고 콕 집어 다시 말씀드리면 어머님은 더 화를 내셨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이런 어머님의 성격을 잘 알아서 어린아이 달래주듯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들밖에 없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툭하면 집에 찾아오시거나 남편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해결해달라고 하시는 듯 보였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도 물론 부부싸움을 아십니다. 그런데 아빠가 항상 져주시고 엄마가 잔소리를 하는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제는 나이도 있으시니 두 분이 다투시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빠가 항상 먼저 웃으시니까 엄마도 더 화를 내지 못하시고 싸움이 아예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시댁은 달랐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두 분이 싸우시면 남편이 중재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음에도 여전히 남편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암튼 남편은 어머님이 울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자식으로서 모른 척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시댁은 제가 결혼하고 조용한 날이 거의 없었어요. 무엇보다 남편이 개입을 하다 보니 저는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아도 시댁 일로 골치가 아팠습니다. 그런데 시댁 문제로도 모자라 남편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언젠가부터 남편이 회사를 가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출근은 해야지. 얼른 일어나. 아이, 싫어. 가기 싫다고. 저는 평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을 하고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침대에서 일어나질 않더라고요. 겨우 깨워서 일으켰는데 한다는 말이 출근하기 싫다는 말이었습니다. 신입사원도 아니고 직급도 있으면서 이런 행동을 하니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유를 물어보니 생각지도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회사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 나도 처음이야. 대화로 잘 풀어볼 수는 없을까? 내가 왜 안 그랬겠어? 그런데 다른 직원들하고 합심해서 나를 더 괴롭히는데 나이 먹고 내가 이런 일을 겪을 줄은 누가 알았냐고. 남편은 직장에서 다른 직원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20대 젊은 나이도 아닌데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싶어서 좋게 얘기했는데 단순히 해당 직원과 사이가 안 좋은 것뿐만 아니라 부서에서 거의 왕따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내가 여기서 그만두면 여태 내가 쌓아온 커리어가 무너질 것 같아 불안해. 출근하자니 사람들 보는 게 괴롭고. 남편은 저런 말을 하며 눈물까지 보였는데 생각보다 심각해 보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신경 쓸까봐 말 안 하고 혼자 버틴 모양인데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불편한 직원 한 명만 있어도 신경이 많이 쓰이기에 남편이 그간 많이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무단결근을 할 때가 많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어 저는 어떻게든 출근은 하라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될 만한 일은 만들지 말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인사 담당자와 상담이라도 해보라고 했더니 남편이 알겠다며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는지 다시 출근한 지 일주일 만에 남편은 쉬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회사 상황이 어떤지 알고 있었고, 그래서 남편에게 안 된다고 무조건 출근하라는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거기다 남편은 이미 회사에 휴가 신청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다른 건 신경 쓰지 않고 남편이 빨리 안정을 되찾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회사 일도 잘 해결되길 바랐고요. 그럼 그 문제 직원은 어떻게 되는 건데? 다 부서로 가게 될 거래. 그럼 그 직원이 다른 부서로 이동하고 나서 자기가 출근하는 거야?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 직원이 지금 이동 안 한다고 버티고 있고 내가 같은 부서에서 얼굴 보고 일하는 게 불편하다고 하니까 그럼 휴가를 줄 테니 쉬면서 기다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남편의 말을 듣고 그런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정이 일이 좀 생겼습니다. 집이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 급히 돈이 필요했는데 엄마나 아빠가 저한테까지 돈 얘기를 꺼내실 정도면 정말 급하다는 거였어요. 일단 친정 부모님이 다른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이 넘어가는 일은 막아야 했기에 남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그런데 어쩌냐? 너도 알겠지만 나 지금 백수잖아. 내가 지금 무슨 능력이 있다고 도와. 내가 누굴 도울 형편이냐고. 필요한 금액을 다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남편은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좀 서운하긴 했지만 그런 거 따질 시간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제가 가진 돈을 탈탈 털어서 드렸습니다. 결혼 전 아빠가 미리 재산을 주신 게 있었는데 큰 돈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그 돈을 잘 굴려보고 싶어 1원 하나 쓰지 않고 이자가 높은 은행에 나눠서 예금을 넣어둔 상태였습니다. 거기다 제가 결혼 전까지 회사 다니며 받은 월급으로 열심히 모아두었던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엄마에게 보냈습니다. 지영아, 미안해. 부모로서 더 해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자식한테 손이나 벌리고. 무슨 말이 그래. 내가 보낸 걸로 다 해결은 안 되겠지만 급한 불부터 꺼. 그런데 어떻게 알고 어머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여보세요? 네. 너 혹시 니네 친정에다 돈 해줬냐? 네? 네.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너희 일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는 줄 알아? 그런데 그 돈 어디서 났냐? 그동안 모은 돈으로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자기 아들 돈 쓴 거면 가만두지 않는다며 또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래서 제가 똑똑히 말씀드렸어요. 제 돈 썼으니 걱정 마시라고요. 전화를 끊고 생각해보니 친정 돈 문제는 남편한테만 말을 했는데 어머님이 알고 계시는 게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바로 전화해서 물어보니 자기가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왜 그랬어? 난 너 도와주려고 그랬지. 혹시 알아? 우리 엄마가 도와준다고 할지. 여보, 사준 씨. 내가 어머님하고 사이가 어떤지 당신이 제일 잘 알면서 그걸 얘기하면 어머님이 어떻게 나올지 전혀 예상 못했어? 무슨 말이 그러냐? 우리 엄마가 뭘 어쨌는데?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했더니 한다는 말이 기껏 그거냐? 너 나 지금 집에 있다고 무시하는 거야? 그 말이 왜 나와? 내가 언제 당신 집에 있다고 뭐라고 했어? 그게 아니면 뭔데? 내가 다시는 도와주나 봐라. 시모야 원래 저런 사람이니 또 저러는구나 하고 무시할 수 있었지만 남편까지 저 모양이라 저는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집에 있고 싶어서 저러는 것도 아니니 뭐라고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작은 방 책상에서 우편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에 남편 이름이 써 있었는데 뭔가 이상해서 보니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남편을 고소했다는 건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바로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이게 뭐야? 뭔데? 아이씨, 왜 남의 물건에 손을 대? 우리 우편물 서로 안 보기로 했잖아. 미안한데 책상 위에 있었고 이미 개봉된 상태였어. 그런데 이거 뭐야? 당신 고소당했어? 몰라도 돼.
아니, 알아야겠는데? 남편은 자기 괴롭혔다는 직원이 적반하장으로 자기를 고소한 거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래? 자기가 잘못해놓고 피해 입은 당신을 고소했다고?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나도 나가서 똑바로 진술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런데 남편은 뭔가 속 시원히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게 좀 수상했어요. 억울하게 고소까지 당했다면 저렇게 조용히 있을 리가 없었는데 저에게 말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를 숨기는 것처럼 보였죠. 물어봐도 말해주지 않고 해당 우편물도 버렸는지 그날 이후로 안 보이길래 하루 날 잡아 남편의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물론 남편에겐 말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바로 인사과로 가서 자초지정을 설명하고는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는데 남편이 저에게 말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회사에서 한참 동안 얘기를 듣고 나왔는데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말한 대로 같은 부서 직원과의 문제가 있는 건 맞았지만 그것 말고도 추접스러운 일까지 있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을 핑계로 집에서 쉬는 동안 팔자 좋게 놀러 다녔는데 마음의 안정이 필요하다며 낚시를 다녔습니다. 매일 출근하는 저보다 더 바쁜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어요. 주말에는 집에 거의 없을 정도로 낚시터를 찾았는데 그동안 남편이 힘들 걸 생각해서 걱정만 했던 저는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시부모님이 하시면 속상해하실 것 같아서 남편의 말만 듣고 기다렸어요. 자기 아들이 회사에서 따돌림 당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일부러 시댁에 가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과 저는 이미 사이가 나빠질 대로 나빠진 상황이어서 솔직히 연락할 생각도 아예 들지 않았고요. 암튼 남편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알게 된 저는 용서가 안 됐습니다. 이건 대화로 풀고 말고 할 일도 아니었어요. 어머님은 아무것도 모른 채 툭 하면 저에게 전화를 해서 무슨 돈으로 친정에 보냈냐고 따지듯 물을 때가 많았고 자기 아들 돈 10원 하나 들어간 게 확인되면 각오하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처음에는 막무가내로 우기는 시모 때문에 저도 열받아서 똑같이 따지고 화내고 했는데 이제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친정에서는 문제가 잘 해결되어 부모님이 고맙다고 연락을 하셨어요. 필요한 돈을 제가 다 해드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셨죠. 친정 일이 해결되고 나니 그 다음은 남편이었습니다. 아니, 시댁이었죠. 어머님은 제가 끝까지 아니라고 해도 믿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좀 그만하세요. 뭘 그만해? 내 친구 며느리 보니까 자기 아들이 벌어온 돈으로 명품 사고 친정에 돈 빼돌리고 난리도 아니라더라. 난 그 꼴 절대 못 봐. 우리 아들이 순진해서 너한테 홀라당 재산 다 뺏기는 꼴은 못 본다고. 그러면서 어머님은 당장 찾아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시라고 했어요. 저도 보여드릴 게 있었거든요. 퇴근 후에 집에 갔는데 아직 시모는 오기 전이었고 남편은 자고 있었습니다. 전날 낚시를 갔다가 새벽 늦게 들어왔는데 피곤할 만도 했죠. 저는 일부러 깨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스스로 일어나게 되어 있었으니까요. 회사에서 저녁도 먹고 왔고 씻고 옷 갈아입고 좀 앉아볼까 하던 그때 시모가 들이닥쳤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시모가 현관에서부터 정말 공격적인 얼굴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오자마자 한다는 말이 너네 친정 어떻게 했냐? 바른 대로 말해. 이미 여러 번 바른 대로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돈으로? 제 돈으로요. 네 돈? 네 돈? 결혼해서 내 아들하고 살면서 네 돈이 어디 있어? 우리 아들이 너보다 훨씬 더 많이 버는데 그거 다 우리 아들 돈 아니야? 어머님은 이때까지도 자기 아들이 백수가 되어 노는 줄 모르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아들이 저보다 돈 잘 버는 건 저도 아는데요. 저 서준 씨 돈 쓰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은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동안 말을 함부로 하고 저에게 욕설도 했지만 제 몸에 손을 댄 적은 없었기에 저도 이날 너무 당황했습니다. 다시 말해봐. 뭐? 네 돈? 이거 놓으세요. 거실에서 한바탕 소란이 일어나니 방에서 자고 있던 남편이 일어나 나왔는데요. 이 모습을 보고 남편이 깜짝 놀라서는 제 머리카락을 움켜쥔 시모의 손을 놓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엄마, 왜 이래요? 말로 해요, 말로. 얘가 네 돈 쓴 거 맞지? 너 혹시 얘한테 통장 맡겼냐? 아니지? 무슨 돈이요? 통장 안 맡겼으니까 일단 놓으세요. 하지만 시모는 더 세게 잡고 놔주질 않았고 심지어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까지 하면서 저는 옆으로 넘어졌고 바닥에는 머리카락 한 줌이 함께 떨어졌습니다. 너 솔직히 말해. 네가 우리 아들 돈 훔쳐서 친정 퍼줬지? 엄마,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요. 넌 가만히 있어. 네가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래. 순진에 빠져서는. 저는 정신을 차리고 방에 들어가 미리 준비해 놓은 몇 장의 서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펼쳐 놓았어요. 이게 뭐냐?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거 통장 내역서잖아. 이걸 왜 프린트했어? 당신 어머님이 하도 억지를 부려서 직접 보시라고. 자, 보세요. 여기 어머님 아들 돈 있는지 보시라고요. 잠깐만. 이거 뭐야? 이혼 서류? 주영아, 이게 왜 여기에 있어? 뭐냐고? 한글 몰라? 이혼 서류지 뭐야. 난 너 같은 인간하고 못 살아. 야, 갑자기 왜 그래? 내가 집에서 논다고 그러는 거야? 아니, 잠깐만. 집에서 놀다니? 서준아, 너 회사 그만두었니? 그게 엄마, 실은 얘기가 좀 길어요. 제가 이날 거실 바닥에 펼쳐 놓은 서류는 통장 내역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혼 서류와 또 남편이 그간 회사에서 한 짓에 대한 내용이 적힌 종이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렇게 잘난 어머님 아들이 여태 백수를 지낸 거 아세요? 생활비 안 준 지 오래라고요. 저보다 돈 더 잘 벌면 뭐 하는데요? 어차피 생활비는 똑같이 내서 생활했고 월급 통장 저한테 맡긴다고 했지만 주지 않길래 저도 굳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백수가 되니 저한테 생활비를 안 주더라고요. 아니 그럼 저 이혼 서류는 뭐냐? 내 아들 집에서 논다고 이혼한다는 거야? 그게 말이 돼? 부부가 힘들 때 서로 네, 맞아요. 부부라면 서로 위해주고 보듬어주고 그래야죠. 그리고 서로 속이는 것도 없어야 하지 않나요? 우리 아들이 뭘 속였는데? 저는 제일 바닥에 깔려있던 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고 직접 읽어보라고 시모에게 건넸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그 내용을 읽기 시작하자 남편이 바로 뺏어서는 이게 뭐야? 야,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왜? 내가 끝까지 모를 거라 생각했니? 그 종이에 적힌 내용은 남편이 회사에서 그간 있었던 일이 정리된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말한 것과 달리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였어요. 제가 수상한 우편물을 보고 남편에게 물었을 때 제대로 얘기해주지 않아 답답해서 남편 회사로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인사과에서 피해자분과 직접 대화할 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주셨습니다. 혹시나 피해자가 저를 만나기 싫다고 하면 조용히 돌아올 생각이었는데 다행히 만나주셔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을 수 있었어요. 저는 남편이 회사에서 너무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쉬는 줄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요? 어이가 없네요. 그러니까 제 남편이 그랬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피해를 당했다는 그 직원은 남편과 같은 부서 사람이었고 다른 회사에서 이직했다고 했습니다. 직급은 남편보다 바로 아래였으나 인사 담당자의 말을 들어보니 경력이 화려하다고 했죠. 한마디로 나이는 어렸으나 전 직장보다 직급도 승진하고 연봉도 많이 높여서 들어온 직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 입장에서 안 좋게 본 것 같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암튼 회사에서는 그래도 남편이 오래 일한 직원이고 직급도 어느 정도 있다 보니 앞뒤 상황을 다 따져봤어도 남편의 입장에서
상황 정리를 하려고 했답니다. 타 부서 이동을 할 사람은 문제를 일으킨 남편이었는데 오히려 피해를 입은 직원한테 다른 부서로 가라고 하니 저라도 억울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회사 내에서 일을 제대로 해결해 주지 않으니 퇴사할 각오를 하고 노동청에 신고도 하고 형사 고소까지 진행한 거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문제의 직원을 부서 이동시키거나 혹은 내보낸 뒤 잠잠해지고 나서 다시 연락해 준다는 말에 쉬고 있던 중이었는데 저한테는 감쪽같이 거짓말을 한 거였죠. 그리고 제가 이혼 결심을 하게 된 건 이미 심호와의 관계도 있었지만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던 남편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문제는 단순히 남편과 해당 직원 사이의 불화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회사에서 회식 있을 때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는데 술자리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도 술 마시고 인사불성이 된 적도 없고 집까지 무사히 잘 들어와서 크게 걱정하지 않았는데 부서 회식 날 피해자인 해당 직원이 술을 마시게 되면서 그의 아내가 대신 데리러 온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그걸 알고는 여기까지 왔으니 들어와서 인사나 하고 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도 아니고 해서 자기 아내에게 술집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인사를 시키고 먼저 나가려고 했는데 남편은 자기 옆에 해당 직원의 아내를 앉히고 술을 따르게 하고 불필요한 터치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회사에 이직해서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괜히 회식 분위기를 망칠까 싶어 제 아내를 데리고 빨리 나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은 강 과장님이 술을 좀 마신 상태여서 취해서 그런 거겠지 싶어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저한테 다른 직원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 모욕감을 줄 때가 많았고 일 처리에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괜히 트집을 잡을 때가 많았어요. 거기까진 저도 어떻게든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밖에서 따로 제 아내를 불러냈더라고요. 제 남편이요? 네. 강 과장님이 제 아내 연락처는 어떻게 알았는지 따로 만나자고 했고 제 아내는 아무래도 저한테 직장 상사니까 혹시나 저한테 불이익이 갈까 싶어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커피 한 잔만 마시자고 해서 나간 건데 늦게까지 와인바에서 둘이 와인 마시고 차 안에서 내리지도 못하게 하고 지금 제 아내는 충격이 너무 커서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어요. 제가 이날 들은 얘기를 그대로 심호와 남편 앞에서 하니 남편은 그런 적이 없다고 끝까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난 기억 안 나. 정말이야. 기억이 안 나? 어떻게 가정 있는 놈이 같은 부서 직원 아내한테 그런 짓을 하냐? 정말이야. 술 마시고 기억이 안 나는데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거라고. 남편의 말대로 상대방 측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취한 걸 이용해서 말이죠. 하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확한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해당 직원은 예전에 회식을 했던 술집에 가서 CCTV 영상까지 확보해둔 상태였는데 저한테 직접 그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고 정말 기가 찼어요. 그 직원의 말대로 남편 옆에는 어떤 여자분이 앉아 있었는데 계속 남편의 손이 그 여자 쪽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내분과 남편이 따로 밖에서 만났을 때 두 사람의 대화 녹음본도 있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그 아내분이 녹음기를 가지고 만났더라고요. 이게 다 사실이야? 서준이 너 똑바로 말해봐. 엄마, 저 진짜 기억 안 나요. 그래? 정말 기억이 안 나더라도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 어떡하냐? 죗값 치러야지. 이미 무급 휴가로 쉬던 중이라 생활비도 못 받고 살고 있었는데 시모는 자기 아들이 이런 일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지영아, 그래도 네가 우리 서준이 부인인데 다른 사람 말만 듣고 이러면 안 되는 거다. 부부라는 게 뭐냐? 힘들 때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거라고. 배신하지 말고. 어머님, 배신은 제가 아니라 어머님 아들이 먼저 했잖아요. 여태 뭘 들으신 거예요? 남잔 다 똑같다. 술 있고 여자 있으면 다 저런다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안 그런 사람이 더 많아요. 그리고 저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고 저건 범죄라고요. 범죄? 뭐 그렇게 무서운 말을 해. 술을 마시고 취하면 저럴 수도 있는 거지.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는 시모가 계속 뭐라고 하든 대꾸하지 않았고 이혼 통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절대 이혼할 수 없다고 했고 결국 소송을 해야 했습니다. 너 나중에 후회하지 마. 내가 왜 후회를 해? 나 곧 다시 회사 출근할 거야. 내가 여태 집에서 놀았다고 나 무시한 거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라고. 내 연봉 얼마인지 너도 알지? 잘 알지. 그런데 과연 그 회사에 다시 나갈 수 있을까? 너 지금 우리 아들한테 악담하는 거냐? 아니요. 사실을 말한 건데요. 그리고 강서준, 너 똑바로 들어. 내가 너 집에서 놀았다고 이혼장 내민 줄 아는데 그거 아니잖아. 네가 밖에서 그 추잡스러운 짓 하고 돌아다닌 거 그것 때문이잖아. 나중에 다 밝혀질 거야. 회사는 내 편이라고. 내가 무고죄로 다시 고소할 거야. 두고 봐. 남편은 끝까지 저에게 큰 소리쳤고 시모는 옆에서 오히려 잘 됐다며 이참에 이혼하고 저보다 더 능력 좋은 여자 만나 재혼하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저는 좋았어요. 시모까지 이혼을 반대하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물론 시모가 반대해도 어떻게든 이혼을 할 거였지만요. 저는 남편과 이혼 소송을 시작했고 시모를 상대로 위자료도 청구했습니다. 시모는 아마 이건 예상하지 못했을 텐데 그동안 저에게 폭언을 한 건 물론 전화나 문자로 툭하면 소리를 지르고 막무가내로 억지를 피우는 등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줬기 때문에 충분히 청구가 가능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시모한테 머리채까지 잡히고 넘어졌을 때 다친 것에 대해 진단서까지 떼었는데 이런 시모라면 충분히 혼인해소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여곡절 끝에 저는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전 시모가 저에게 위자료를 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아까워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저에게 악담을 하는 전 시모였어요. 너 그 돈 받고 잘 살 줄 알지? 우리 아들 곧 복직한다고 하니까 두고 봐라. 다시 돈 잘 벌고 잘 나가면 그때 되어서 그냥 참고 살 걸 후회할 거다. 그건 어머니 망상이시고요. 망상? 이게 진짜. 왜요? 제 머리채 또 잡으시게요? 엄마 그만해요. 다 끝났는데. 잘 가라. 그리고 다신 보지 말자. 내가 할 말이야. 제발 부탁인데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세상에 아름다운 이별은 없다고. 전 남편과 저는 서로 좋은 말을 주고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 남편을 보는 게 마지막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혼 후 친정 근처로 와서 살게 되었는데 혼자가 되고 나니 너무나도 홀가분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집 사람들을 보고 싶지 않았고 볼 일도 없을 거라 생각하며 지냈어요. 하지만 제가 전 남편의 소식을 전해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술에 잔뜩 취한 상태로 전 남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새로 이사한 집은 전 남편이 모르고 있었는데 이날이 명절 연휴여서 친정에 갔다가 마주쳤습니다. 야 이정. 뭐야? 여기서 뭐해? 너 만나려고 왔어. 그런데 그 꼴이 뭐냐? 내가 남자답게 할 말이 있어서 왔다. 나중에 또 술 취해서 기억 안 난다고 하려고? 주정 그만하고 가라. 그렇게 전 남편을 뒤로 하고 가려는데 제 앞으로 뛰어와서는 대뜸 무릎부터 꿇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뭘? 그건 실수였어. 정말 술에 취해가지고. 또 그 얘기야? 내가 왜 그 얘기를 들어야 하는데? 우리 이혼했어. 그새 까먹은 거야? 알아. 이제 남남이니까 이렇게 찾아온 거 아니야. 그거 해명하려고 온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저는 전 남편에게 피해 입은 해당 직원으로부터 얼마 전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전 남편 회사에 가서 만났을 때 명함을 주고받았는데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전 남편과 제가 부부 사이였고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어 연락을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판결이 나왔다면서 저에게 문자 하나를 보내와서 전 남편이 현재 어떻게 지내는지 대충 알고는 있었습니다.
전 남편 회사에서는 어떻게든 전 남편을 감싸주려고 했는데 성추행 관련으로 고소를 당한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자 결국 회사에서 해고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큰소리쳤던 전 남편은 확실히 증거 앞에서 고소장을 제출하지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전 남편이 술을 먹고 저를 찾아온 이유는 그저 아쉬워서였습니다. 자기 상황에 안 좋게 되었으니 다시 재결합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죠. 그런 거 아니야. 네 앞에서 정말 나는 맹세코 그런 나쁜 짓 한 거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어. 용서받고 너랑 다시 처음부터 잘해보고 싶었다고. 너무 웃긴다. 네 말대로 회사에서 그 피해 직원 내보내고 너를 다시 받아줬으면 네가 여전히 높은 연봉 받으며 그 회사 잘 다니게 됐어도 네가 날 다시 찾아왔을까? 제 말에 전 남편은 순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닌가 봐. 지영아, 그런 얼굴 하지 마. 소름 돋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능력 좋으면 다른 회사 알아봐서 이직하면 되잖아. 내 앞에서 그렇게 돈 잘 번다고 큰소리 쳤는데 어디든 너 하나 받아주는 회사 없겠어? 그런데 회사에서 이런 일로 해고를 당했으니 다른 회사로 다시 이직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전 남편도 이미 잘 알고 있었고요. 이날 저는 전 남편에게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했고 그 피해 직원의 아내가 아직도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면서 가서 진심으로 사과하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제 말에 눈물을 흘리며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그런 뒷모습을 보고 짠한 게 아니라 정말 찌질해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전 남편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다음날 술이 깨고 나서 엄청 쪽팔렸을 겁니다. 그러든가 말든가 저는 제 인생에만 집중하기로 했어요. 저는 이사한 집에서 혼자 잘 지내고 있고 친정과도 가까워 자주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아빠에게 해드렸던 돈도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큰 액수도 아니고 다시 받을 생각으로 드린 것도 아니었는데 엄마나 아빠는 제가 다시 받아야 마음이 편하다고 하셔서 받았네요. 현재 저는 아주 마음 편히 지내고 있습니다. 전 남편과 사는 동안에는 전 시모가 툭하면 소리를 질러대서 가슴이 두근두근 했는데 지금은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어서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어요. 앞으로도 저는 마음 편히 제 할 일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싶습니다. 하루하루 꼭 특별한 일이 있어야 하는 것보다 평범하지만 무탈한 그런 하루가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인생도 아무 탈 없이 행복한 그런 날로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